네,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가르치는 택쌤, 마가택쌤입니다. 네, 오늘은 그 학생 인권 조례 및 학교 생활 인권 규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뭐, 쉽게 말해서 인간의 권리. 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하죠. 뭐, 그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또 어,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꼭 누려야 할 권리들. 뭐,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이 인권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뭐, 국가적으로도 뭐, 국가인권보장위원회의 활동도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음, 여러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이 인권 조례도 공포가 되고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인권이 더욱더 보장이 되고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학생 인권 조례가 공포된 지역으로서 여러분들 인권을 더욱더 확실히 보장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인권 의식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인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뭐 찾아보니까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각 전국에 16개 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뭐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이렇게 4개의 지역에서 지금 공포된 상태고 그 지역 가운데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최초로 이 학생 인권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5일 날 이 조례가 공포되었는데 횟수로 따져보니까 올해가 이제 10년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인권이 얼마나 성장이 되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학교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노력, 그리고 특별히 학생 스스로의 내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여러 가지 자치 활동,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나아질 거라는 또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경기 학생 인권 조례를 보시면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 학생 인권 조례의 목적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주체보다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주된 주체로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히 학교 교육과정, 교육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런 교육과정 속에서 이 여러분들의 학생 인권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둔 이 조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학생들을 뭐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도움받은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성별에 따라서라든지 또 아니면 다문화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이 인권을 더 강조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권리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실제로 조례라는 것은 이제 법률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장되는 권리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 뭐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과 관련한 선택의 자유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이게 가장 이슈가 됐었죠. 직간접적 체벌 금지, 복장 및 두발 규제 금지, 학생 소지품 검사의 최소화,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요.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인권 교육 및 인권 실천 계획에 대한 내용들, 마지막으로 학생 인권 옹호관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 이 경기 학생 인권 조례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하나씩 살펴보면 좀 구체적인 사안들을 알 수 있겠지만 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봐도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구나. 그것도 조례상으로 우리가 학교 교육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장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근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뭐 복장이라든지 뭐 이런 체벌 금지 라든지 뭐 선생님이 경험해 봤을 때는 뭐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한 게 굉장히 이슈화도 됐었고 관심이 높았던 조례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를 바탕으로 2020 학교 생활 인권 규정 운영 안내라는 것을 이제 제시해 주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학교에서 여러분들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좀 생각하고 그리고 내 인권도 보장받는 선에서 이런 것들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규정화한 내용들입니다. 이 안에는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내용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이란 뭔가 보면요. 학교 안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학교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초등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크게 학교 규칙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실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리고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또 의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들은 학교 전반적인 여러분들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을 이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학교 규칙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에 대한 징계, 그 다음에 뭐 두발 복장, 용의 복장에 관한 내용이죠. 뭐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의 사용, 그 다음에 학교 내에서, 외에서 학교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내용들, 마지막으로 학교 규칙에 대한 개정, 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학교 생활 인권 규정에 대한 구성을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그 학교 생활 인권 규정 운영 안내 책자에도 이런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총칙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것을
규정을 제정을 해야 되고 왜 어떠한데 근거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초반에 명시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 생활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서도 나왔던 그 권리와 의무들, 그리고 학교 내외의 생활에 대한 내용들, 생활 지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 자치회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학생 자치회 뿐만 아니라 학급 자치회도 있죠. 그 학급 자치회와 학생 자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선거를 치를 것인지, 임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자치회에 어떤 부서가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생 포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그 연간 수상 계획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대회나 이런 교과 활동에 대해서 이제 수상하는 게 있지만, 이 학생 포상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명시된 포상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의 생활, 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의 포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특별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행동 발달 상이라 그래가지고 학교마다 명칭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학생 포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예전에는 이제 선도위원회라고 불렸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게 선도위원회가 아니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학교 폭력 이외의 생활 규정을 어겼을 때 여러분들의 생활 태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행동들을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교육적인 목적의 위원회인데요. 그런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징계를 줄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징계 외에도 여러분들이 교육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정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을 개정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용의 복장에 대한 내용들, 그런 거는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선생님 이거 바꿔주세요 한다고 해서 쉽게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규정이 개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학생 생활을 한번 볼게요. 이전에 총칙이 있었는데 총칙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생활입니다.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규정을 참고한 건데요.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한 공동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의 복장이라든지 교내에서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학교 밖 교회에서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선생님들은 어떤 역할로 생활 지도를 할 것인지,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어떻게 소지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딱 봐도 알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규제를 하는 것 같고 뭔가 통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의 복장,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생활 수칙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명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선생님들의 의견이 아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놓은 규정이기 때문에 함께 지켰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학교 구성원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또 시대도 변하고 그다음에 요구 여러 가지 학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요구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중요한 것은 공동의 규칙이라는 겁니다. 공동의 규칙.
누구 한 명을 위한 규칙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규칙을 함께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규정이라면 또 함께 지키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마 용의복장에 대한 이런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교복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체육복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뭐 렌즈를 어떤 건 껴야 되고 끼지 말아야 되고, 물론 이런 규정이 없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두발에 대한 제한, 염색이라든지 아니 뭐 파마, 뭐 기타 등등 그거에 대한 뭐 규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단위 학교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아, 우리 학교는 되는데 저쪽 학교에서는 안 된대요. 이럴 수도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단위 학교의 그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선생님들이 독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를 구성하고 교육 공동체 모두가 이 규정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용의복장. 뭐 이 밖에도 더 많을 수도 있죠. 내용을 보면 뭐 실내 외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가방은 어떤 걸 들고 다녀야 되고, 아니면 뭐 이런 제한이 없을 수도 있고요. 뭐 매니큐어, 고데기, 라이터 뭐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저희 학교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생활은 뭐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학교 밖 생활에 대한 교회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청소년이라면 출입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뭐 장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명시가 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음주나 흡연에 대한 것도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사이버 상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음란물이라든지 성인물은 보지도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소지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지적 재산권도 있죠. 상대방의 만들어낸 어떤 창작물, 그다음에 저작물들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든지 유포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 사이버 폭력 경험했을 수도 있고요. 내가 가해를 했을 수도 있고요. 피해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지 말아야 된다든지, 욕설을 하면 안 된다든지, 뭐 따돌림을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정보통신과 관련된 어떤 규정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이 휴대폰 소지 여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근무한 학교에서는 아침 조회 시에 자율적으로 핸드폰을 제출을 하고 있고요. 뭐 일과 중에 는 그 학급 휴대폰 보관함에 관리를 했다가 그 필요에 의해서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긴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때 필요한 상황일 때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수업 원칙적으로는 자율적으로 핸드폰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 학교에서는 이게 통일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학생 자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 자치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부서들이 있죠. 뭐 동아리부, 뭐 총무부, 뭐 봉사활동부, 뭐 무엇일까요? 생활안전부, 뭐 예체능부, 기획부, 여러 가지 이제 부서들은 학교마다 명칭이 다를 텐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 부서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학생 자치 회장이라든지 학급 자치 회장을 선출하는 그 선거와 관련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뭐 임기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선거인단은 어떻게 꾸려야 되고,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학생 자치회에서 하는 활동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뭐 축제와 연계될 수도 있고요. 뭐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클럽 대회, 뭐 아침맞이,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뭐 세월호 추모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행사, 뭐 캠페인 활동 등등의 학생 자치회나 학급 자치회에서 해야 될 활동들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학생 포상입니다. 이거는 단위 학교마다 다를 텐데 선생님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행동 발달 영역과 특별 활동 영역으로 나뉘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동 발달 영역은 5월과 11월에 청소년의 달, 학생의 날을 기념해서 5가지 영역으로 학급별로 5명의 학생이 되겠죠. 시상을 하고 있고요. 특별활동 분야는 그 학교를 위해서 공로가 있는 학생들, 예를 들면 학생 자치회장이나 부회장이 되실 것 같고요. 특기상은 뭐 과학 분야라든지 체육 분야, 예술 분야, 뭐 기타 등등의 여러 분야에서 특기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관심 있어 하는 규정 중에 하나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입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선도위원회라고 불렸던 건데요. 이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최대한 이 위원회에 참석 안 하는 게 좋죠. 그만큼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혹시라도 이 위원회에 왔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을 벌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의 적어도 그 학교를 다닐 때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과 심리적인 회복,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처음에도 말했듯이 그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목적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학교의 어떤 공동의 규칙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그 교육 공동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는 뭐 징계 규정도 있고 뭐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이렇게 4가지의 징계를 줄 수 있는데요.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학교 내의 봉사, 교내 봉사라고도 하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봉사, 뭐 학교 외에 사회 봉사할 수 있는 기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요양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병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학교 인근에 그런 기관들이 선정돼 있을 텐데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고요. 특별 교육 이수라 그래서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조치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가 이 출석 정지인데요. 말 그대로 학교를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한 번에 10일까지도 가능하고요. 1년 동안 30일 안에서 출석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을 하는 차원 그 안에서 그 범위에서 이 징계 조치는 실시가 되고요. 그리고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을 이수를 한 경우에는 출석 인정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이 출석 정지를 받았을 때는 그 기간만큼은 무단 결석 처리가 됩니다. 뭐 선생님이 근무한 학교에서의 이 기준인데요. 한번 참고는 해보세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한 번 흡연하고 2번 흡연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치 사항이 점점 누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 교권보호위원회라고 또 생겼죠. 그래서 그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뭐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동안에 선생님에 대한 그 교권을 침해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을 했을 때 징계 처리가 되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것이 좀 빠졌어요.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을 그러면 어떻게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예를 들면 선생님 우리 학교 뭐 교복에 대한 규정이 너무 규제가 심한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 학생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이 개정이 되게 됩니다. 네, 아마 학교마다 그 학생 자치회가 다 구성이 돼 있을 거고요. 또는 뭐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 이 어떤 조직이 있을 거예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이 돼 있을 때 그 조직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면 되고요. 개정안을 발의해 주면 되고요. 어떤 일부의 입장이 될 수 있죠. 아마 학생들이 불만이 많을 텐데 학생 자치의 의견이라고 해서 100% 개정이 된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학교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 이건 작년에 의견 수렴한 내용인데 구글 설문을 통해서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선생님들 이렇게 다 통계까지 내서 의견을 수렴했던 거고요. 뭐 종이 설문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인터넷 그 사이트에서 설문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설문지를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안건을 가지고서 이런 설문 내용도 있고 이러한 장단점도 있고 또 여러 그 조직에서의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이 다 여기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안건을 심의해서 이거는 한번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로 그 안건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 논의됐던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심의하게 되고요. 이때는 중요한 것은 학생 자치회장이 됐든 부회장이 됐든 학생 대표가 반드시 참석해서 그 개정하고 싶은 의견에 대해서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입장을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게 어느 정도 개정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을 때는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게시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공포 및 보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뭐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교육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한 특정의 집단, 특정의 주체의 의견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 모두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함께 알고 함께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5단계의 절차를 거치면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이 개정되게 되는데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의견 수렴하고 개정되는 절차도 뭐 복잡한 것 같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학생 자치회나 학급 자치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학생 인권 조례부터 학교 생활 인권 규정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물론 학교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학교 생활 인권 규정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불변의 규정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 뭐 법도 개정안이 그때그때 만들어지잖아요. 단위 학교에 있는 학교 생활 인권 규정도 매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여러 주체들의 교육 공동체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내 인권이 소중하듯이
상대방의 인권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인권, 교권도 중요하다라는 것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권이 늘 보장되고 그 학교 생활함에 있어서 교육 활동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늘 선생님들은 응원하고 지지해 줄 테니까요. 앞으로도 학교 생활을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는 우리 친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권 교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으로 가르치는 택쌤, 마가택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